선사시대 요 이제 흐름 잡기부터 좀 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크게 그 시대를 구분할 때, 그 시대라고 하는 거는 전 시대를 우리가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이걸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특징을 가진 시기끼리 이거를 시대를 나눠주거든요. 학자들이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선사시대는 이 사라고 하는 거는 역사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사에는 기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보다 이 선은 우리가 선생님 할 때, 그래서 선생님은 별게 아니고 이제 먼저 앞선 사람, 먼저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이 선사는 기록보다 앞선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뭐냐면 이 시대 때 자체적인 당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 어느 시대? 구석기. 돌 쓰던 시대예요. 신석기. 그냥 쉬운 표현으로 이거 우리나라 고고학자가 이제 이렇게 쉬운 표현을 갖다 붙이셨는데 이제 옛날 석기,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상도를 쓰는 신석기. 근데 이렇게 이제 청동이라고 하는 제품을 쓰는 청동기 시대.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근데 이제 요 선사 시대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서 이제 역사 시대.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발자취. 달력할 때 역자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록을 남긴 시대예요. 그러니까 역사 시대죠. 그래서 이 역사 시대부터가 이제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철기 시대가 저렇게 이제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가 철기 시대예요. 이것도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철기 시대는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그 다음에 오늘날, 그러니까 근현대사까지 포함해서 오늘날까지가 철기 시대예요. 우리 철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철 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얼마 전에 버스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 철물점, 이 철물점을 철기 시대라는 그 상호명을 쓰는 그런 가게도 봤어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는 지금까지가 철기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철기 시대 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철기 시대 밑에 뭐 우리가 고대니, 뭐 중세니, 근대니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 고대와 중세와 근대와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는요. 이거는 우리나라 쪽에서 시대 구분을 한 표현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자인 그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가 우리 그 역사에 대한 시대의 구분을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나눈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우리나라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잘 맞지가 않아서 우리나라는 이제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왕조별 역사로 쭉 보게 되면 이 철기 시기 때부터 시작해서 거기 이제 보시면 맨 앞쪽에 사실 우리나라는 이 고조선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 고조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생기거든요. 형성이 되는데 고조선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철기가 유입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철기 시대에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 고조선이 멸망할 때쯤이 되면 여러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 나라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이런 나라들이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 얘네가 다 고대 국가로서 성장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요게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이제 그 시대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근데 이제 넘어가는 이제 삼국시대.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까지의 상황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쭉 채워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빈칸에 그 답안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 거고요. 다 설명 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게 이제 정치사의 전체적인 흐름이고, 지금 우리가 이 정치사, 이거는 이제 분야사별로 나눈 거예요. 챕터를 나눈 건데, 분야사, 그 다음에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 정치사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왕의 업적, 이거 너무 잘 나올 거예요.
이 정치사 부분에서. 그 다음에 중앙의 통치제도와 그 다음에 지방의 행정조직 이런 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중앙의 통치조직은 뭐 이성육부나 아니면은 뭐 의정부 서사제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행정조직은 뭐 이제 뭐 팔도냐, 뭐 조선은 팔도냐, 아니면 오도 양계냐,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사, 뭐 임진왜란이나 호란 같은 거 이런 게 다 정치사의 부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사, 이런 제도사는요, 우선 교육제도.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은 뭐 어떤 기관, 교육을 받는 기관이라든지 사학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시험을 치러서 취업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때도. 그러면은 그게 시험이 뭐냐면 과거 시험이에요.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교육과 그러면 고려 시기 때 교육 기관은 뭐냐? 그다음에 과거 시험은 뭐냐? 이제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그다음에 군사 조직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제도사.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정치사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분야사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이거는 나중에 심화반이나 이제 이런 데 들어갈 때 조금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기를 세는 기준과 표기법이 있어요. 근데 얘를 보시면